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요. 엄친 아들이나 엄친 딸이 아닌 내 아이. 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내 아이를 정말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마음 상태, 이 심장일 것 같은데 심장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장기일 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말씀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도 뭔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뇌의 영역이 막 활성화되고 있고요. 기분도 뇌고 모든 것이 다 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왜 집중을 못하고 있고, 아이가 왜 저렇게 40분 수업 시간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못 앉아 있고, 또 멀쩡하게 순하고 말 잘 듣던 저 아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돌발 행동을 하고 가출을 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저렇게 때를 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뇌 발달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뇌 발달, 뇌 상태를 보이는지를 알아야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쓸데없는 아이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내가 태교를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저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아이한테, 그래서 과도하게 아이한테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와 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먹을 많이 이용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앞부분 이마 쪽이고 이게 뒷부분 후두 옆 쪽입니다. 자, 뇌는 사실 이 안쪽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쪽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바깥쪽 피질이 이제 공고하게 되는데, 안에 피질 하 구조라는 부분은 우리의 감정, 충동, 본능, 식욕, 성욕, 수면,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공고하게 토대 공사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피질 기능, 인지 기능, 언어 기능, 판단력, 추론, 계획,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다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각각의 그 뇌 영역별로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은 바로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에요.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미간에서 한 2cm 정도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고, 또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고,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유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주먹을 제가 이제 꺼냈어요. 이제 태어나서 만 18개월까지는 우리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웠던 경험, 또 그 본인의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자박자박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세요. 앉아가지고 주로 뭐 하면서 놉니까? 다 장난감을, 책도 입으로 들어가고 모든 장난감들이 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던지고 그렇죠. 그 시기에는 감각 운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이한테, 이제 겨우 앉고 막 잡고 일어서는 그런 아이한테 책을 보여주고 글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참 감각적인 거, 소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연령에, 18개월 전까지 그럴 연령에 아이한테 책을 보여주고 문자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앉혀놓고서는 뭔가, 요새 놀이학교라 그래서 앉혀놓고 18개월짜리 아이들이 딱 가서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바뀌어가면서 들어온대요. 대학교처럼.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 줄 몰랐는데,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앉아있기는 하겠습니까? 목도 못 가누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아이들인데요. 저는 참 그런 어떤 학교들이 있다라는 게 저도 놀래서 정말 있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비싸다고 그런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뭐 난장판이죠. 서로 막 울고 오줌 싸고 그런 아이들 데려다 놓고 뭔가 인지적인 교육을 들어간다. 그럼 뇌가 부실공사가 돼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 위에 세면이 들어가고 해서 튼튼한 건축물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완전히 튼튼하게 골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이마전두엽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마 부분.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발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학교를 그때 입학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래가지고 공부도 못할 거야. 성격이 엄마 아빠 닮아서 이래. 물론 닮는 거 있죠. 모든 건 다 유전입니다. 키도 유전이고 얼굴 생김새도 유전이고 와 같이 성격도 유전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헌데 설사 타고났다고 하여 환경으로 교정이 안 되냐? 그만큼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 애착. 근데 아이가 상당히 기질이 까다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하나님은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얘는 잠도 안 자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기저귀를 봐도 깨끗하고 배도 안 고프고 금방 우유도 먹었고 금방 놀아줬는데 또 울어. 얘는 도대체 욕구의 그릇이 어디까지일까? 막 미워지죠, 애가. 그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 그 순간에 바로 유혹이에요, 부모가. 부모됨에 챌린지를 받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까다로운 아이를 만난 순간. 제가 이건 만든 공식인데요. 기질과 양육의 곱셈법. 곱셈이 좀 이렇게 암산이 잘 안 되셔갖고 힘드신 분들은 그냥 덧셈으로 하셔도 돼요. 자,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저는 대부분은 다 순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2, 70%, 80%는 대부분 편하게 낯선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또 조금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잘 웃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그 까다로운 아이들 5에서 10%가 바로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그러면 저한테까지 안 오고 저 같은 소아정신과 의사한테 오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면, 무장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바뀝니다. 아이가 바뀌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마법같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했을 뿐인데 아이가 바뀌어 있어요. 그건 바로 양육의 질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이가 밉죠. 왜냐하면 큰애 옆집 아이는 너무 순하게 잘 자랐거든. 그냥 조금만 저기 해주면 금방 울음 끝이고 말 안 해서 혼자 알아서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어머님은, 아버지는 이제 아이한테 안 좋은 양육의 질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그게 다 묻어나 있어요. 어머, 제가 언제 때렸다 그러세요? 저는 아이 때린 적 없어요. 얼굴만 찌푸렸을 뿐이죠. 말만 비난했을 뿐이죠. 궁지에 몰았을 뿐이죠. 근데 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부모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는 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상, 아빠에 대한 상이 머릿속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99번 잘했다가 한 번을 때려도 아이는 그 한 번만 기억을 합니다. 야속하죠. 거짓말쟁이죠. 선생님한테 와서 아빠가 맨날 때렸다고. 내가 언제 때렸니? 둘이 막 싸워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말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잘 기억하게끔 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거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뇌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이는 다 옳다. 유명한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환자는 다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는 다 옳다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모님들께 맨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질이 90을 타고 났으면 10을 해주면 10만 주면 100점이 되죠. 자, 근데 까다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10점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몇 점을 줘야지 100점이 되나요? 90점을 줘야 되죠. 근데 엄마가 몇 점을 주죠? 10점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미우니까.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러니까 잘 달래다가도 막 꼬집어서 재우는 엄마도 있고요. 안고 있다가 그냥 울 때까지, 그냥 울다 지칠 때까지 내버려두는 엄마도 있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어머님 심정 알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10점을 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그냥 20점짜리 아이가 되고요. 90점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계속 이쁘니까 9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180점이 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양육과 기질의 덧셈법, 곱셈법. 곱셈이 되면 더 일이 커져요. 더 끔찍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곱셈하지 말고 그냥 덧셈하자고요. 자, 그래서 기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걸음마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걸음마를 하면 애들이 막 저지레들을 하고 굉장히 말짓을 많이 하는데 그때 부모가 훈육을 어떻게 야무지게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야무지게라는 표현은 절대로 엄격하게 막 때리고 혼내고 막 무섭게 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야무지게, 단호하고 그렇지만 아주 따뜻한, 관용적으로. 관용과 엄격한 걸 어떻게 병행을 하냐? 할 수 있어요. 프레임은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을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은 선에서 아이한테 존중해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자기 충동을 억제하는 지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대대적인 베스트셀러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전전두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책은 어디를 뒤져봐도 전전두엽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전전두엽에 대한 얘기예요. 15분 동안 잘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주겠다고 했어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한테. 근데 A라는 아이는 바로 그걸 못 견디고 5분 내로 집어먹어버리고 B라는 아이는 잘 견뎠다가 15분 후에 하나를 더 마시멜로를 얻습니다. 자, 얼마나 자기의 만족을 나중에 큰 보상,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지연시킬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바로 전전두엽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성공의 지표가 된다. 그 잘 참은 B라는 아이가 결국은 10년 후에 훨씬 좋은 리더가 돼 있고 좋은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잘 살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함양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말도 굉장히 늘어요. 이때는 막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막 사이사이에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 지가 만들어요. 막 꾸며서. 그럼 엄마들이 막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오셔서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거짓말을 막 일삼는다. 유치원에서 그럴싸하게 뭐 선생님이 자기를 뭐 때려서 여기가 피가 나가지고 자기가 뭐 아팠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뭐 겨우겨우 집에 쩔뚝거리면서 왔대.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했더니 어머 얘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너무 잘하고 잘 갔는데 무슨 소리에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이 유치원 시절에는 상상 속의 나래를 핍니다. 아주 창의적인 그런 아이죠. 그래서 거짓말 해서 놀래가지고 온 엄마한테 제가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데려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많죠. 아이들의 그 발달 시기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청소년기가 됐어요. 아이들 뇌 호르몬은 엄청나게 급왕성하게 하고 몸은 엄청나게 커지죠. 몸집은 아빠보다 더 컸어. 근데 아이의 뇌는 아직 성인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괴리감. 아이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사람이 맞아? 정말 내가 난 자식이 맞아? 너무너무 갈팡질팡하는 정체성의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순하게 잘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처럼 뭐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도 막 하고 저건 말이야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리고 뉴스 보면서 막 논평도 하고 그러다가도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 그러면 불같이 이걸 내가 왜 버려야 되는데 엄마가 갖다 버려. 엄마는 손 없어. 막 그렇게 되죠. 아주 아이와 성인의 그런 사고가 공존하는 시기. 자, 이 모든 현상은 격변하는 두뇌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파란색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 성인의 뇌거든요. 그냥 15세, 16세쯤 됐을 때 그 뇌 상태가 아직도 노랗고 연두가 많죠. 그만큼 아직은 성인 뇌에 육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17세쯤 됐을 때 아이들의 뇌는 성인 뇌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이해 안 되던 애들이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서 갑자기 애가 철이 들고 갑자기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고 그런 느낌 다 받으셨죠? 본인의 경우를 미루어 봐도 그 이유는 뇌가 그렇게 갑자기 급변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미완성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자꾸 아웅다웅을 하실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의 그 전전두엽이 아직 미숙하고 몸집은 크고 성충동은 막 일어나고 남성 호르몬 막 왕성해지고 그러는데 이 판단력과 제어 능력, 브레이크는 아주 구닥다리 브레이크다. 엔진만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딱 리미테이션을 주고 제한을 주고 그 안에서 허용 범위를 마음대로 그 대신 책임을 부여해주고 해야 합니다. 자, 사춘기 두뇌는 공사 중이다. 아이의 두뇌 상태를 이해하고 아이가 왜 이러는지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를 보며 아이는 또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